골프 초보분들이 시작할 때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가장 큰 요인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합리적인 소비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레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레슨을 받을 때도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지. 좋은 프로님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프로님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무작정 레슨을 받지 말고요. 저도 그랬는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골프 시작했을 때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바로 프로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레슨을 몇 번 받았어요. 4번인가 받았나? 받았는데, 4번 받고 그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분 동안 이제 그 외국 프로가, 호주 프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그냥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조금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4번째 레슨을 할 때 30분 레슨을 하는데 중간에 전화를 받는다고 10분 이상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레슨을 받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4번 레슨을 받고 아 이렇게 레슨 받아도 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돈이 좀 낭비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제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때 이제 아담 스캇의 스윙을 보면서 그냥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휴대폰으로 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폼을 가진 스윙을 가진 그 프로의 스윙과 나의 스윙을 면밀히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다르겠지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먼저 고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윙이 좋아져요. 저 자세가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도 잘 안 만들어져. 근데 그걸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또 그거를 깨달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의 스윙과 나의 스윙이 점점 비슷해져 가면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프로님들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경제력이 조금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 무리를 해서 레슨은 받지 말고 유튜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채널 하나 있잖아요. 조윤성 프로 채널. 아, 그 채널도. 그런 채널에 가서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레슨들을 보면서 내가 독학을 해도 돼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체형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나는 약간 좀 통통하면서 귀여운 체형인데 외국에 2m 정도 되는 늘씬한 사람의 그 사람을 내가 스윙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겠다. 그러면 조금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길이가 다르니까. 체형이나 나의 성향이나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스윙 폼을 가진 스윙을 가진 프로를 한 명 정해서 그 프로의 스윙을 따라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분석을 해서. 나이대별로 골프를 시작하는 루트나 배우는 방식이나 특징들이 좀 다른가요? 배울 때 특징이 이제 젊은 분들은 드라이버 비거리에 좀 관심이 많고 이게 또 멋이거든요. 드라이버 비거리라고 하면 이제 가장 긴 채로 얼마를 많이 내보낼 수 있냐. 그렇죠.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냐. 네, 그것이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멋이거든요. 네. 40, 50대 분들도 이제 조금 얼마나 멀리 치는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좀 스윙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아, 스윙의 폼? 네, 스윙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타인의 눈을.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좀 자세가 그게 뭐냐 하면 좀 상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내가 굴욕적이지 않는 스윙으로 멋있게 좀 라운드를 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50대, 60대가 되시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력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제 거리가 줄었다. 결국에는 거리로 시작해서 거리로 끝나네요. 그렇죠? 아, 숨이 상관이네요. 그렇죠. 비거리에 많이 중점을 두고 물론 이제 스코어 생각을 많이 하는데 40대, 50대 예, 그분들 좀 스코어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왜냐면 내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직업상 또 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예, 그래서 사치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스코어를 잘 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막 이게 못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비즈니스도 안 되잖아요. 좀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차대로 다니고 있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서 막 그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사모님을 가르치시고 그 컨텐츠를 계속 찍고 계시잖아요. 이제 사모님 치실 때 언제쯤 좀 재밌어 하시나요?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는 쳐야 재밌지 않을까요? 2년 그것도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게임 운영이라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게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쫓아다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나는 페어웨이 어디를 보고 쳤지만 공은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럼 공을 쫓아가요. 공이 가는 대로 가고 또 공을 치면 또 공이 가는 대로 가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2년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코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약간 구질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첫 번째 티샷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샷을 그린이 있으면 그린에 파4라고 했을 때 그린에서 내가 어디 쪽으로 보내면은 퍼팅하기가 쉽겠다. 조금 유리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코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하면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좀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족한테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있듯이 골프도 사실 되게 가르쳐 줄 때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모님을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내 아내를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좀 외국 나가면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움직여요. 제가 원래 좀 사람이 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좀 큰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외국 같은 경우에는 6시, 7시 저녁 때 지나면 그건 깜깜해요. 저희가 갔던 곳이. 그러면 깜깜하니까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하겠죠. 주말 되면은 주변에 이제 공원 같은데 또 이렇게 모여서 가는 편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게 또 지내다 보면은 그냥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의지할 곳이 더 내 가족이잖아요. 더 아내를 더 남편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네, 저희는 그래서 조금은 환경적인 그런 어드밴티지도 많이 받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노하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너가 못하는 거가 내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했을 때 동생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애로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생각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딱 있었을 때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뭔가 이런 골프를 친다든지 뭐 사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개별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완전 분리를 해야 돼요. 완전히. 저 사람과 나는 완전 다른 개체예요. 그러니까 레슨생과 프로다 이렇게 왜 생각하시는 완전 다른. 만약에 저한테 이제 저의 동생인데 같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 못 치면 자기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야. 야, 너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못 치냐 이렇게. 내가 다 부끄럽잖아. 막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잘 못 치고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괜히 그걸 묶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개입시키고 그러면은 같이 못 쳐요. 근데 골프도 같이 못 하지만 가족들끼리 다른 것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로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개별적인 개체라고 하는 거를 또 존중해야 되는 거죠. 골프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골프를 시작하자마자 주변의 어떤 시선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말을 또 많이 듣게 되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골프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분명히 누군가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 채를 사면 다 퀄리티가 좋아요.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그 채가 뭐냐 했을 때 휘둘려요. 그리고 또 내가 스윙을 나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서 다 가고 있는데 또 스윙이 왜 그렇게 하니? 라고 그런 말에 또 휘둘리고 누가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서 와서 이제 스윙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들도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임팩트로 딱 들어갈 때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르는 과정들은 좀 달라요. 백스윙의 방법도 좀 다르고 뭐 전환이라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면들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리듬감이나 템포도 좀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스윙이 그렇게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스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잘 치는 분들은 또 그분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하는 스윙을 또 이렇게 주입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완전 기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골프를 치면서 나만의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가겠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런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나의 경제력까지 다 고려해서 채를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경제력을 다 고려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골프를 쳤으면 좋겠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골프를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경우예요. 근데 아마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다 다르죠. 생김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지금 보면 정말 완전히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성격과 내면과 성향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특별하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방식과 나만의 삶의 길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 안 돼요. 나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인생의 길을 찾으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